여러분, 지금 양말을 벗고 발 뒤꿈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갈라진 틈이 보이시나요? 하얗게 일어난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나요? 겨울마다 혹은 계절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 뒤꿈치 갈라짐을 그냥 건조한 피부 탓으로 돌립니다. 보습 크림을 잔뜩 바르거나 파라핀 팩을 받거나 각질 제거 패드를 붙여봐도 잠깐은 좋아졌다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몇 달, 몇 년째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반복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단순히 수분이 부족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진행 중인 전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발 뒤꿈치 갈라짐 뒤에 숨어있는 의외의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무좀, 영양 결핍까지 보습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각각의 원인에 따른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7일 안에 달라지는 발 뒤꿈치 회복 계획도 드리니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먼저 발 뒤꿈치가 왜 갈라지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발 뒤꿈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두껍고 각질층이 발달한 부위입니다. 온몸의 체중을 매일 수천 번 감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질층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적절한 수분을 머금고 유연하게 압력을 흡수하지만 무언가 균형이 깨지면 수분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압력을 받을 때 균열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단순히 건조한 날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의외의 원인은 각화형 무좀입니다. 발 뒤꿈치 갈라짐의 원인 중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좀이라고 하면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물집이 잡히고 가려운 증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각화형 무좀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려움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멀쩡합니다. 대신 발바닥과 발 뒤꿈치에 두꺼운 각질이 쌓이고 피부가 하얗고 건조해 보이며 뒤꿈치가 갈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 건조로 오해하고 수년간 보습제만 바르다가 뒤늦게 피부과에서 각화형 무좀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각화형 무좀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이 발바닥 각질층에 감염되어 생기는데 이 균은 각질층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각질이 계속 두꺼워지고 건조해집니다. 전문의들의 진료 경험에 따르면 반복적인 발 뒤꿈치 갈라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가 각화형 무좀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각화형 무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 발 뒤꿈치 갈라짐이 심해지거나 가족 중 무좀 환자가 있거나 공중 샤워 시설을 자주 이용한다면 각화형 무좀의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화형 무좀으로 진단되면 항진균 성분의 연고와 함께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각질, 연화제를 병행해서 써야 하며 경우에 따라 경구 항진균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보습 크림이 아니라 항진균 치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당뇨입니다. 당뇨가 발 뒤꿈치 갈라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발 뒤꿈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첫째는 말초신경 손상입니다.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발끝 신경이 서서히 망가지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생깁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발한 기능이 떨어져서 발의 피부가 자연적인 유분과 수분을 잃게 됩니다. 즉, 발이 스스로 보습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크림을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당뇨는 혈관에도 영향을 주어 발까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혈액 공급이 줄면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갈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갈라진 틈이 당뇨 환자에게는 작은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 기능과 회복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발 뒤꿈치 갈라진 틈을 통해 세균이 침입하면 일반인이라면 금방 낫을 상처가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하고 최악의 경우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발 합병증 중 상당 비율이 발 뒤꿈치 갈라짐을 방치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크림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타는 집에서 창문 하나만 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은 발 뒤꿈치 갈라짐을 단순 피부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내과적 혈당 관리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것이 발 뒤꿈치 갈라짐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온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마스터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피곤하고 살이 찌는 것 외에도 피부 세포의 교체 주기가 느려지고 피지와 땀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특히 발 뒤꿈치처럼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부위에 이 영향이 집중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피부 증상으로 발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두껍고 거칠게 갈라지는 발 뒤꿈치입니다. 전 세계 족부 전문의들의 공통된 임상 관찰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에서 심한 발 뒤꿈치 갈라짐이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발 뒤꿈치 갈라짐과 함께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추위를 지나치게 많이 타고 체중이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부를 혈액 검사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영양 결핍입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단순히 수분 공급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발 뒤꿈치 갈라짐이 나타나거나 심해집니다. 아연이 대표적입니다. 아연은 피부 세포의 분열과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각질 형성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발 뒤꿈치 갈라짐이 심해집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은 굴, 쇠고기, 호박씨, 콩류, 통곡물 등입니다. 특히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아연 결핍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부족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피부 장벽의 지질층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부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수분 유지 능력이 크게 떨어져 발 뒤꿈치가 갈라지기 쉬워집니다.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참치, 연어를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거나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식단에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이 부족할 때도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발 뒤꿈치 갈라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닭고기, 참치, 땅콩, 버섯, 현미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도 발 뒤꿈치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시금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결핍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데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적 탄력과 강도를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 구조 자체가 약해져 압박과 마찰에 쉽게 갈라집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건선입니다. 건선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발 뒤꿈치에 생기는 건선은 두껍고 은백색 각질로 덮인 붉은 반점이 특징인데 이것이 갈라지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건선은 종종 단순 굳은 살이나 각화증으로 오해받아 수년간 잘못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선 진단이 되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비타민 D 유도체 연고 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일반 보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 건조와 다른 생활 습관적 원인들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는 습관, 거칠고
딱딱한 소재의 신발을 오래 신는 것, 발 뒤가 노출되는 샌들을 주로 신는 것, 과체중으로 인한 발 뒤꿈치 압력 증가,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는 직업 환경 등이 발 뒤꿈치 갈라짐을 악화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유분을 빠르게 제거하고 딱딱한 바닥에서의 장시간 보행은 발 뒤꿈치 피부에 과도한 압력 스트레스를 가해 각질화를 촉진합니다. 이제 각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화형 무좀이 의심된다면 피부과에서 KOH 도말 검사를 통해 진균 감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진 후에는 항진균 성분이 포함된 연고를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하며 발톱까지 감염이 확산된 경우 6개월 이상의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신발 내부를 항진균 파우더로 소독하고 수건과 양말을 다른 가족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좀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하기 쉬우니 꾸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로 인한 발 뒤꿈치 갈라짐을 관리하려면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발 관리 측면에서는 매일 발 뒤꿈치를 포함한 발 전체를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뒤 의료용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갈라진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전문의에게 보여야 하며 각질 제거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각질을 제거하다가 상처를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된다면 내과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확인받으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되면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받게 되며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피부 건조와 발 뒤꿈치 갈라짐도 현저하게 개선됩니다. 영양 결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연 보충을 위해 굴과 소고기를 주 2회 이상 드시거나 호박씨를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오메가3 공급을 위해 고등어나 참치를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들기름을 나물에 넣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 귀리, 통밀빵으로 정제 탄수화물을 일부 대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핍이 심한 경우 종합 비타민이나 개별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되 전문의 상담 후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7일 집중 회복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은 원인 파악 단계입니다. 먼저 발 뒤꿈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각화형 무좀의 특징인 발바닥 전체적인 하얀 각질, 발가락 사이가 멀쩡한 것이 특징입니다. 갑상선이나 당뇨가 의심된다면 혈액 검사를 예약하세요. 이번 주 식단에서 아연, 오메가3, 비타민 E, 비타민C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날은 집중 각질 관리 단계입니다. 미온수에 발을 15분 담근 뒤 부드러운 발 전용 각질 제거 도구로 가볍게 각질을 정리합니다. 단, 당뇨 환자는 2단계를 집에서 직접 하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맡기세요. 각질 제거 후 요소가 20% 이상 함유된 발 뒤꿈치 전용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요소는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 일반 보습 크림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5번째에서 7번째 날은 루틴 정착 단계입니다. 매일 밤 취침 전 발을 씻고 발 뒤꿈치 크림을 바르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실내에서는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를 착용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샤워 온도를 미지근하게 낮추고 샤워 후 발이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보습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상 습관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각질을 밀어내는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각질을 더 두껍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쫄이나 뒤가 열린 샌들을 신으면 갈라진 틈이 더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을 오래 뜨거운 물에 담그는 족욕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있지만 피부 유분막을 손상시켜 장기적으로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 섭취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아연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구리 흡수를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허용 상한선은 성인 기준 40mg이므로 보충제 복용 시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오메가3 고용량 복용은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은 어떤 보충제든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발 뒤꿈치 갈라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갈라진 틈에서 피가 나거나 심한 통증이 있을 때, 갈라진 부위가 붓고 열이 나거나 분비물이 생길 때, 2주 이상 집에서 관리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발에 어떤 변화라도 생겼을 때,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전문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발 뒤꿈치 갈라짐이 수분 부족이 아닌 몸속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림만 계속 바르며 증상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원인 확인 체크리스트를 직접 해보시고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찾으세요. 발 뒤꿈치 갈라짐의 뒤에 있는 원인이 무좀이든 당뇨든 갑상선이든 영양결핍이든 원인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발 뒤꿈치 하나가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알려주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파헤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발 뒤꿈치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놀라운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